힐스테이트 소사역 마침내 분양 공고가 떴습니다. 여기 부천분들 청약통장 다 넣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여기는 다른 것보다 우선 교통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부천 통틀어서 가장 좋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부천 유일의 더블 역세권인데요. 지금 현재 경인선 그리고 서해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서해선 자체만으로는 큰 매력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서해선은 앞으로 위쪽으로 더 연장이 됩니다. 서해선 연장, 이게 대곡 소사선인데요. 앞으로 연장될 곳이 상당히 중요한 역들을 지나가게 돼요. 바로 위로는 부천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원종역, 김포공항, 그리고 능곡, 대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까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연장선이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 힐스테이트 25년 입주니까요. 그 전에 모든 대중교통 노선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위에 있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앞으로 서울 서부권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될 그럴 곳입니다. 지금 현재 7호선이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GTX가 연결될 곳이라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로 위에 원종역, 여기는 홍대 원종선이 지나가게 되죠. 이제 부천의 특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 바로 옆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죠. 많이 잘 모르실 텐데 여기 중동 상동 쪽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곳입니다. 20년,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리모델링 얘기가 슬슬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외 다른 곳들은 부천의 거의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천은 늘 새 아파트에 목마른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양 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부천시 소사본동에 들어섰는데요. 소사역 기준으로 남동쪽이고요.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까지 지어집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이에요. 참고로 상가도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는데요. 상가 분양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좋은 자리 아니면 패스하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상가, 위로는 아파트가 지어지고요. 타입은 74, 80, 84 타입 되겠습니다. 30평, 32평, 34평 정도 되겠네요. 금액대는 74 타입이 7억 이상 나왔고요. 80은 거의 8억 선, 84 타입도 거의 8억 넘겨서요. 8억 5천 정도까지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닙니다. 지금 부천시청역 근처에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중동, 호가가 이미 13억, 14억을 훌쩍 넘겼고요. 1년 전에 입주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도 이미 10몇 억대 훌쩍 넘기고 있죠. 온수역에서 가까운 이편한 세상 온수역, 여기도 25평이 8억 중반, 84 타입은 최소 13억 부르고 있네요. 이번엔 소사역 근처에서 볼게요. 소사역 힐스테이트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바로 건너편에 신축 아파트 하나 더 있죠. 한신 더휴 메트로, 여기 5구 타입이 8억 중반 이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지금 8억이라는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결코 비싸지만은 않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를 다시 보면 74 타입은 7억 초반, 80 타입은 7억 후반, 84 타입은 8억 초중반 정도 되고요. 대신 여기 확장비가 비쌉니다. 확장비가 거의 4, 5천만 원 정도예요. 부담스럽죠. 이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디 세워나가는 돈 아니니까 혹시나 당첨이 되신다면 기분 좋게 확장비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비싼데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부천에서 이만한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기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부천, 경기도, 수도권 다 쓸 수 있는데요. 부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우선 공급됩니다. 2020년 12월 2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분들 해당되고요. 중간에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말고 다른 지역 분들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어차피 안 될 테니까요. 내가 주소지가 부천이 아니다, 다른 지역이다, 이런 분들은 일반 말고 특별 공급만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점 75, 추첨 25%로 이뤄지니까요. 가점 낮은 분들도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써볼만 하긴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다른 데서는
가점 낮은 분들한테도 막 희망을 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당첨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확률은 낮을 거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청약을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가점 낮은데 추첨으로 됐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농사 다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모집 공고는 12월 2일 기준이고요. 13일 날 특별 공급, 14일 날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되겠습니다. 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 14일 날 청약 넣으시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15일 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15일까지는 갈 것 같지 않습니다. 2순위 당연히 볼 필요도 없겠죠. 12월 22일 당첨자 발표고요. 내년 1월 4일부터 정당 계약 예정입니다. 이제 타입 살펴볼게요. 여기 84A부터 F까지 총 6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사실 모양이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 84A와 84D가 같고요. 84B와 84E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84C는 84F와 모양이 같습니다. 이게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층만 구분해서 C타입, F타입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요. 타입을 왜 이렇게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4타입과 80타입이 있는데요. 보시면 역시나 평면도가 똑같습니다.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평면도상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침실 2가 80타입이 조금 더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이죠. 이것 외에 다른 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혹시나 이 두 가지 타입 사이에서 고민이라면 회사 모델하우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0타입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74와 80 가격 차이가 한 5천, 6천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74타입 최고층은 7억 3,400만 원, 80타입은 7억 9,800만 원인데요. 또 84A 타입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좀 애매하죠. 그럼 아마 이런 고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티즈 살 바엔 차라리 몇백 주고 아반떼 사지. 그럴 바엔 좀 더 돈 주고 그랜저 타겠다. 그랜저가 에쿠스 되고 제네시스 되겠죠. 뭐 아무튼 이런 식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80 타입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낮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뭐 낮아봤자 거기겠지만요. 여기 옵션들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확장비는 4천에서 5천만 원. 좀 덩치가 있죠. 어차피 선택이라고는 하겠지만 거의 필수니까요. 당첨되면 좋은 기분으로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영종도 대성배를 확장비 67만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60배 비싼 확장비 되겠습니다. 이제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전체 스위치나 조명을 고급화하는 것 117만 원, 현관 확장하면 77만 원이고요. 현관 클린 시스템, 중문, 에어샤워, 마그네틱 박스, 살균기까지 240만 원 나왔습니다. 벽면 마감 고급화로 아트월 확장, 픽처 레이를 달면 48만 원이 되겠고요. 룸 패키지를 선택하면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쿡탑은 256만 원, 키 큰 장은 97만 원 되고요. 빌트인으로 오븐, 비스포크, 냉장, 냉동고, 김치 냉장고 넣으면 55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오븐 같은 경우는 550만 원짜리 세트를 해야 같이 오븐이 달리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예 오븐 자체가 없어서 이 점은 좀 살짝 아쉽네요. 그 다음 욕실 전체적으로 고급화 시키면 640만 원이고요. 안방에 드레스룸을 넓히면 165만 원. 그리고 침실 2, 3 룸 패키지로 바꾸면 165만 원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있는데요. 에어컨 3대 하면 640만 원, 에어컨 5대 하면 850만 원 되겠습니다. 공기청정형 에어컨이라면 690, 970만 원으로 가격은 더 뜹니다.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 유상 옵션 콕 짚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모델하우스는 현관 확장형인데요. 기존 모습과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래 기본 모습은 현관 팬트리 구조인데요. 77만 원을 내면 현관 확장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모습은 지금 84B 타입에 있는 현관 팬트리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유상 옵션으로 바꾸면 현관 팬트리 공간에 문이 없어지고 현관 앞쪽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대신 이렇게 팬트리가 없어지고 여기는 깊이가 깊지 않은 장이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 한번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욕실 고급화라는 걸 볼게요. 일단 수전,
도기들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바뀌고요. 벽면이나 바닥이 포슬린 타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포슬린 타일, 요즘 옵션에서 유상 옵션으로 많이 보이는 거죠.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 스마트 욕실 환풍기도 설치되고요. 헤어, 바디, 드라이어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 양변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필터 수전도 유상 옵션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네요. 회전 토수구, 이게 뭔지 했더니 이렇게 위로 올려서 물을 바로 받아서 입을 헹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유상 옵션들 지금 다 패키지로 세트로 묶여 있는 거고요. 부부 욕실도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풀 파티션형 샤워 부스도 이 유상 옵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마감재 목록에 보니까 샤워 부스 실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역시 유상 옵션 통해서 바뀐다고 하는데, 샤워 부스 실, 아마 이 문지방 이쪽에 인조 대리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LNC 제품인데요. 이렇게 샤워부스 실도 바뀐다고 하고요. 또 샤워부스의 문과 유리도 바뀐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기본이 뭔지 파악할 수가 없어서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방 드레스룸 유상 옵션 한번 볼게요. 원래는 화장대가 있고요. 구분된 공간으로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걸 165만 원을 주면 드레스룸을 넓게 바꿔줍니다. 지금 모델하우스의 드레스룸이 바뀐 모습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이쪽에 화장대가 있겠고요. 드레스룸이 안쪽에 작게 있었는데 이렇게 유상 옵션으로 드레스룸을 더 넓힌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옵션은 구조를 바꾸는 건데요. 룸 패키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침실 2, 3 이 구조가 바뀌는 건데요. 방 하나 크기가 줄어들면서 수납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홈 오피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 하나 크기를 줄이고 바로 옆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오늘 소사역 힐스테이트의 모든 것 살펴봤습니다. 단점을 굳이 뽑자면 확장비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소사역 주변이 아직은 어수선하다, 노후화돼 있다, 이 정도일 텐데요. 사실 이거는 굳이 제가 한번 뽑아 본 거고요. 아마 부천에 있는 청약통장 다 몰릴 것 같습니다. 가점 경쟁도 치열하겠죠. 60점대 기본으로 깔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천 시민분들, 좀 더 간절한 분들께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